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의 깊은 성찰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은 불편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유독 마음이 따뜻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종종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유독한 인간관계, 이른바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우리는 아주 뜻밖의 장소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거쳐온 학교라는 공간과 많은 이들의 삶의 근간이 되는 종교라는 시스템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영상이 닿을 수 있도록 공유와 구독으로 그 길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한 영혼을 위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나누는 모든 지혜와 위로가 여러분의 삶의 평안과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자, 이제 가방을 메고 다시 교실로 돌아갈 준비가 되셨나요?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를 배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무심코 배워왔던 것들을 잊기 위해 가는 여정입니다. 우리를 취약하게 만들었던 그 생각의 틀을 깨기 위한 특별한 수업,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공교육을 제도권 교육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제도화 혹은 수용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또 다른 장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예를 들면 교도소나 정신병원 같은 곳들입니다. 물론 교육과 이들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과격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저는 결코 교육 그 자체의 가치를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글을 읽고 쓰는 법, 세상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지식을 배우는 것은 우리 삶에 필수적이고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방식에 있습니다. 바로 제도화된 공교육 시스템이 정보를 전달하고 우리를 길들여온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특히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유독한 관계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만들고 그 관계를 묵묵히 견디게 하며 타인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로 만들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제도화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본질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하나의 조직화된 방식입니다. 소위 권력을 가진 자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을 가르쳐야 하고 무엇은 안 되는지, 사람들이 무엇을 알아야 하고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하향식 구조를 의미합니다. 혹시 이 구조가 어디선가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마치 유독한 나르시시스트 가정의 역학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가정의 꼭대기에 있는 누군가가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떤 말은 카페트 밑으로 쓸어 넘겨야 하는지, 무엇에 대해 말하고 무엇에 대해 침묵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그 모습 말입니다. 제도권 교육 역시 본질적으로 이러한 구조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도권 교육은 우리를 하나의 상자 안에 가두려 합니다. 그 상자 안에서 우리는 자신의 삶의 목적과 소명을 스스로 찾기보다 다른 사람, 즉 권위자인 선생님이나 시스템이 제시하는 정답을 바라보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지조차 정해져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탐구하는 법 대신 주어진 정보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법을 먼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가치와 길을 스스로 정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인정과 평가에 의존하게 만드는 뿌리가 됩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더욱 심각합니다. 한 교실에 수많은 아이들이 모여 있으니 질서를 위한 규칙과 훈육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교실 샹들리에에 매달려 그네를 타는 혼돈을 막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하지만 그 방식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을 하기 위해 손을 들어야 하고 발표를 하기 위해 심지어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도 허락을 구해야만 했던 그 경험들 말입니다. 이것은 그 본질상 아이들에게 권위 앞에서는 복종하고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가르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전에 이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허락을 구하는 자세를 체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동적인 태도는 우리 삶 전반으로 확장됩니다. 직장에서 상사를 대할 때 우리는 혹시 이렇게 행동하지는 않았나요? 제가 이 회사에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게 시급을 조금만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당당하게 주장하기보다 상사의 자비와 처분에 자신을 맡기는 자세를 취합니다. 마치 교실에서 선생님의 허락을 기다리던 어린 아이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유독한 인간관계, 특히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작용할까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주변 모든 이들이 편안함을 느끼게 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이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수동성과 복종이라는 습관을 가지고 자기중심적이고 강압적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요구에 복종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애쓰는 패턴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실패자라고 비난하고 이 세상에서 너를 받아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가스라이팅을 할 때 우리는 마치 초등학교 교실 의자에 앉아 겁을 먹은 아이처럼 몸을 움츠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듭니다. 제가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제발 제 이야기도 좀 들어주세요. 심지어는 그들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잠시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라고 허락을 구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조차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느끼게 만든 제도권 교육의 슬픈 결과물입니다. 이미 유독한 가정 환경에서 상처받은 아이에게 학교는 조용히 앉아 손드는 법만 가르침으로써 그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린 격이 된 것입니다. 수년간 상담을 진행하며 놀라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제게 허락을 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자기애성 성향이 강한 저희 엄마와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지내도 괜찮을까요? 장례식에 혹은 이번 크리스마스 가족 모임에 가지 않아도 정말 괜찮을까요? 매년 억지로 갔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물론입니다. 당신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은 그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40대, 50대, 60대의 성인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손을 들고 허락을 구하고 불려나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가르치는 제도권 교육의 문제가 이제 보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수많은 성인들이 자신의 삶에서 주도권을 쥐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결정해 주기를 기다리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제 이 문제의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 잠시 다른 교실로 가보겠습니다. 이 교실은 아주 특별한 학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닭들입니다. 닭장 안에 있는 닭들은 모두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땅을 쪼아 벌레를 먹고 알을 낳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닭장에 들어와 닭들에게 더 나은 닭이 되는 법을 가르친다면 아마 모든 닭들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닭장 안에 말을 한 마리 집어넣는다면 어떨까요? 혹은 늑대나 호랑이를 넣는다면요? 그들이 과연 닭처럼 행동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할 겁니다. 오히려 닭장은 아수라장이 되겠죠. 저는 결코 우리 아이들을 동물에 비유하며 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 인간은 모두 서로 다른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도권 교육은 마치 농장의 온갖 동물들을 하나의 닭장 안에 몰아넣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 다른 본성과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하나의 교실에 밀어넣고 모두가 똑같은 속도와 방식으로 배우고 행동하도록 강요합니다. 모두가 닭처럼 행동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닭장 안에서 닭이 되는 것에 서투른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남들보다 학습 속도가 느리거나 혹은 재능이 전혀 다른 곳에 있는 아이들 말입니다. 창밖을 보며 몽상에 잠기거나 옆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아이들. 시스템은 그들에게 문제야,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약물을 권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아시십니까? 만약 당신이 학창시절에 어려움을 겪었다면 당신은 평생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낙인을 지고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닭장에 속한 존재가 아니었을 뿐입니다. 당신은 닭이 아닙니다. 당신의 소명은 다른 닭들과 함께 벌레를 쪼고 알을 낳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더 위대한 다른 무언가를 위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에게 우리는 모두 똑같다고 가르쳤을까요? 바로 제도권 교육입니다. 그 시스템 안에는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나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친구들의 무리, 소위 그룹에 소속되는 것뿐입니다. 그 외의 시간은 교실에 갇혀 모두가 똑같은 것을 배우도록 강요당할 뿐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을 펼쳐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모든 사람이 똑같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돼지는 실제 동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각기 다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누군가는 뱀의 지혜를, 누군가는 비둘기의 순결함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조직화되고 제도화된 종교조차도 학교처럼 우리 모두를 하나의 상자 안에 가두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믿고 똑같이 행동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말입니다. 이는 개개인이 가진 고유한 영성을 억누르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의 여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 즉 학교와 종교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수동성과 획일성을 가르쳐 유독한 관계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닭장의 닭이 아닙니다. 당신은 상자 안에 갇혀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신 존귀하고 특별한 창조물입니다. 당신을 가두는 그 어떠한 상자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힘을 찾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해 예비하신 그 놀랍고 유일한 길을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의 깊은 성찰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은 불편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유독 마음이 따뜻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종종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유독한 인간관계, 이른바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우리는 아주 뜻밖의 장소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거쳐온 학교라는 공간과 많은 이들의 삶의 근간이 되는 종교라는 시스템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영상이 닿을 수 있도록 공유와 구독으로 그 길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한 영혼을 위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나누는 모든 지혜와 위로가 여러분의 삶의 평안과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자, 이제 가방을 메고 다시 교실로 돌아갈 준비가 되셨나요?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를 배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무심코 배워왔던 것들을 잊기 위해 가는 여정입니다. 우리를 취약하게 만들었던 그 생각의 틀을 깨기 위한 특별한 수업,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공교육을 제도권 교육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제도화 혹은 수용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또 다른 장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예를 들면 교도소나 정신병원 같은 곳들입니다. 물론 교육과 이들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과격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저는 결코 교육 그 자체의 가치를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글을 읽고 쓰는 법, 세상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지식을 배우는 것은 우리 삶에 필수적이고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방식에 있습니다. 바로 제도화된 공교육 시스템이 정보를 전달하고 우리를 길들여온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특히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유독한 관계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만들고 그 관계를 묵묵히 견디게 하며 타인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로 만들어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제도화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본질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하나의 조직화된 방식입니다. 소위 권력을 가진 자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을 가르쳐야 하고 무엇은 안 되는지, 사람들이 무엇을 알아야 하고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하향식 구조를 의미합니다. 혹시 이 구조가 어디선가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마치 유독한 나르시시스트 가정의 역학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가정의 꼭대기에 있는 누군가가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떤 말은 카페트 밑으로 쓸어 넘겨야 하는지, 무엇에 대해 말하고 무엇에 대해 침묵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그 모습 말입니다. 제도권 교육 역시 본질적으로 이러한 구조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도권 교육은 우리를 하나의 상자 안에 가두려 합니다. 그 상자 안에서 우리는 자신의 삶의 목적과 소명을 스스로 찾기보다 다른 사람, 즉 권위자인 선생님이나 시스템이 제시하는 정답을 바라보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지조차 정해져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탐구하는 법 대신 주어진 정보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법을 먼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가치와 길을 스스로 정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인정과 평가에 의존하게 만드는 뿌리가 됩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더욱 심각합니다. 한 교실에 수많은 아이들이 모여 있으니 질서를 위한 규칙과 훈육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교실 샹들리에에 매달려 그네를 타는 혼돈을 막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하지만 그 방식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을 하기 위해 손을 들어야 하고 발표를 하기 위해
심지어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도 허락을 구해야만 했던 그 경험들 말입니다. 이것은 그 본질상 아이들에게 권위 앞에서는 복종하고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가르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전에 윗사람에게 조심스럽게 허락을 구하는 자세를 체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동적인 태도는 우리 삶 전반으로 확장됩니다. 직장에서 상사를 대할 때 우리는 혹시 이렇게 행동하지는 않았나요? 제가 이 회사에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게 시급을 조금만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당당하게 주장하기보다 상사의 자비와 처분에 자신을 맡기는 자세를 취합니다. 마치 교실에서 선생님의 허락을 기다리던 어린 아이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유독한 인간관계, 특히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작용할까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주변 모든 이들이 편안함을 느끼게 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이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수동성과 복종이라는 습관을 가지고 자기중심적이고 강압적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요구에 복종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애쓰는 패턴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실패자라고 비난하고 이 세상에서 너를 받아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가스라이팅을 할 때 우리는 마치 초등학교 교실 의자에 앉아 겁을 먹은 아이처럼 몸을 움츠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듭니다. 제가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제발 제 이야기도 좀 들어주세요. 심지어는 그들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잠시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라고 허락을 구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조차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느끼게 만든 제도권 교육의 슬픈 결과물입니다. 이미 유독한 가정 환경에서 상처받은 아이에게 학교는 조용히 앉아 손드는 법만 가르침으로써 그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린 격이 된 것입니다. 수년간 상담을 진행하며 놀라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제게 허락을 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자기애성 성향이 강한 저희 엄마와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지내도 괜찮을까요? 장례식에 혹은 이번 크리스마스 가족 모임에 가지 않아도 정말 괜찮을까요? 매년 억지로 갔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물론입니다. 당신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은 그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40대, 50대, 60대의 성인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손을 들고 허락을 구하고 불려나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가르치는 제도권 교육의 문제가 이제 보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수많은 성인들이 자신의 삶에서 주도권을 쥐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결정해 주기를 기다리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제 이 문제의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 잠시 다른 교실로 가보겠습니다. 이 교실은 아주 특별한 학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닭들입니다. 닭장 안에 있는 닭들은 모두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땅을 쪼아 벌레를 먹고 알을 낳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닭장에 들어와 닭들에게 더 나은 닭이 되는 법을 가르친다면 아마 모든 닭들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닭장 안에 말을 한 마리 집어넣는다면 어떨까요? 혹은 늑대나 호랑이를 넣는다면요? 그들이 과연 닭처럼 행동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할 겁니다. 오히려 닭장은 아수라장이 되겠죠.
저는 결코 우리 아이들을 동물에 비유하며 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 인간은 모두 서로 다른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도권 교육은 마치 농장의 온갖 동물들을 하나의 닭장 안에 몰아넣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 다른 본성과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하나의 교실에 밀어넣고 모두가 똑같은 속도와 방식으로 배우고 행동하도록 강요합니다. 모두가 닭처럼 행동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닭장 안에서 닭이 되는 것에 서투른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남들보다 학습 속도가 느리거나 혹은 재능이 전혀 다른 곳에 있는 아이들 말입니다. 창밖을 보며 몽상에 잠기거나 옆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아이들. 시스템은 그들에게 문제야,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약물을 권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아시십니까? 만약 당신이 학창시절에 어려움을 겪었다면 당신은 평생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낙인을 지고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닭장에 속한 존재가 아니었을 뿐입니다. 당신은 닭이 아닙니다. 당신의 소명은 다른 닭들과 함께 벌레를 쪼고 알을 낳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더 위대한 다른 무언가를 위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에게 우리는 모두 똑같다고 가르쳤을까요? 바로 제도권 교육입니다. 그 시스템 안에는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나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친구들의 무리, 소위 그룹에 소속되는 것뿐입니다. 그 외의 시간은 교실에 갇혀 모두가 똑같은 것을 배우도록 강요당할 뿐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을 펼쳐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모든 사람이 똑같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돼지는 실제 동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각기 다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누군가는 뱀의 지혜를, 누군가는 비둘기의 순결함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조직화되고 제도화된 종교조차도 학교처럼 우리 모두를 하나의 상자 안에 가두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믿고 똑같이 행동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말입니다. 이는 개개인이 가진 고유한 영성을 억누르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의 여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 즉 학교와 종교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수동성과 획일성을 가르쳐 유독한 관계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닭장의 닭이 아닙니다. 당신은 상자 안에 갇혀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신 존귀하고 특별한 창조물입니다. 당신을 가두는 그 어떠한 상자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힘을 찾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해 예비하신 그 놀랍고 유일한 길을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의 깊은 성찰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은 불편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유독 마음이 따뜻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종종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유독한 인간관계, 이른바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우리는 아주 뜻밖의 장소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거쳐온 학교라는 공간과 많은 이들의 삶의 근간이 되는 종교라는 시스템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영상이 닿을 수 있도록 공유와 구독으로 그 길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한 영혼을 위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나누는 모든 지혜와 위로가 여러분의 삶의 평안과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자, 이제 가방을 메고 다시 교실로 돌아갈 준비가 되셨나요?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를 배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무심코 배워왔던 것들을 잊기 위해 가는 여정입니다. 우리를 취약하게 만들었던 그 생각의 틀을 깨기 위한 특별한 수업,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공교육을 제도권 교육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제도화 혹은 수용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또 다른 장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예를 들면 교도소나 정신병원 같은 곳들입니다. 물론 교육과 이들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과격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저는 결코 교육 그 자체의 가치를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글을 읽고 쓰는 법, 세상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지식을 배우는 것은 우리 삶에 필수적이고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방식에 있습니다. 바로 제도화된 공교육 시스템이 정보를 전달하고 우리를 길들여온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특히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유독한 관계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만들고 그 관계를 묵묵히 견디게 하며 타인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로 만들어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제도화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본질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하나의 조직화된 방식입니다. 소위 권력을 가진 자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을 가르쳐야 하고 무엇은 안 되는지, 사람들이 무엇을 알아야 하고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하향식 구조를 의미합니다. 혹시 이 구조가 어디선가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마치 유독한 나르시시스트 가정의 역학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가정의 꼭대기에 있는 누군가가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떤 말은 카페트 밑으로 쓸어 넘겨야 하는지, 무엇에 대해 말하고 무엇에 대해 침묵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그 모습 말입니다. 제도권 교육 역시 본질적으로 이러한 구조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도권 교육은 우리를 하나의 상자 안에 가두려 합니다. 그 상자 안에서 우리는 자신의 삶의 목적과 소명을 스스로 찾기보다 다른 사람, 즉 권위자인 선생님이나 시스템이 제시하는 정답을 바라보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지조차 정해져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탐구하는 법 대신 주어진 정보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법을 먼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가치와 길을 스스로 정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인정과 평가에 의존하게 만드는 뿌리가 됩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더욱 심각합니다. 한 교실에 수많은 아이들이 모여 있으니 질서를 위한 규칙과 훈육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교실 샹들리에에 매달려 그네를 타는 혼돈을 막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하지만 그 방식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을 하기 위해 손을 들어야 하고 발표를 하기 위해 심지어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도 허락을 구해야만 했던 그 경험들 말입니다. 이것은 그 본질상
아이들에게 권위 앞에서는 복종하고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가르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전에 이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허락을 구하는 자세를 체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동적인 태도는 우리 삶 전반으로 확장됩니다. 직장에서 상사를 대할 때 우리는 혹시 이렇게 행동하지는 않았나요? 제가 이 회사에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게 시급을 조금만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당당하게 주장하기보다 상사의 자비와 처분에 자신을 맡기는 자세를 취합니다. 마치 교실에서 선생님의 허락을 기다리던 어린 아이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유독한 인간관계, 특히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작용할까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주변 모든 이들이 편안함을 느끼게 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이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수동성과 복종이라는 습관을 가지고 자기중심적이고 강압적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요구에 복종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애쓰는 패턴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실패자라고 비난하고 이 세상에서 너를 받아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가스라이팅을 할 때 우리는 마치 초등학교 교실 의자에 앉아 겁을 먹은 아이처럼 몸을 움츠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듭니다. 제가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제발 제 이야기도 좀 들어주세요. 심지어는 그들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잠시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라고 허락을 구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조차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느끼게 만든 제도권 교육의 슬픈 결과물입니다. 이미 유독한 가정 환경에서 상처받은 아이에게 학교는 조용히 앉아 손드는 법만 가르침으로써 그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린 격이 된 것입니다. 수년간 상담을 진행하며 놀라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제게 허락을 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자기애성 성향이 강한 저희 엄마와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지내도 괜찮을까요? 장례식에 혹은 이번 크리스마스 가족 모임에 가지 않아도 정말 괜찮을까요? 매년 억지로 갔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물론입니다. 당신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은 그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40대, 50대, 60대의 성인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손을 들고 허락을 구하고 불려나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가르치는 제도권 교육의 문제가 이제 보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수많은 성인들이 자신의 삶에서 주도권을 쥐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결정해 주기를 기다리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제 이 문제의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 잠시 다른 교실로 가보겠습니다. 이 교실은 아주 특별한 학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닭들입니다. 닭장 안에 있는 닭들은 모두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땅을 쪼아 벌레를 먹고 알을 낳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닭장에 들어와 닭들에게 더 나은 닭이 되는 법을 가르친다면 아마 모든 닭들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닭장 안에 말을 한 마리 집어넣는다면 어떨까요? 혹은 늑대나 호랑이를 넣는다면요? 그들이 과연 닭처럼 행동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할 겁니다. 오히려 닭장은 아수라장이 되겠죠. 저는 결코 우리 아이들을 동물에 비유하며 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 인간은 모두 서로 다른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도권 교육은 마치 농장의 온갖 동물들을 하나의 닭장 안에 몰아넣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 다른 본성과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하나의 교실에 밀어넣고 모두가 똑같은 속도와 방식으로 배우고 행동하도록 강요합니다. 모두가 닭처럼 행동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닭장 안에서 닭이 되는 것에 서투른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남들보다 학습 속도가 느리거나 혹은 재능이 전혀 다른 곳에 있는 아이들 말입니다. 창밖을 보며 몽상에 잠기거나 옆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아이들. 시스템은 그들에게 문제야,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약물을 권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아시십니까? 만약 당신이 학창시절에 어려움을 겪었다면 당신은 평생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낙인을 지고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닭장에 속한 존재가 아니었을 뿐입니다. 당신은 닭이 아닙니다. 당신의 소명은 다른 닭들과 함께 벌레를 쪼고 알을 낳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더 위대한 다른 무언가를 위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에게 우리는 모두 똑같다고 가르쳤을까요? 바로 제도권 교육입니다. 그 시스템 안에는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나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친구들의 무리, 소위 그룹에 소속되는 것뿐입니다. 그 외의 시간은 교실에 갇혀 모두가 똑같은 것을 배우도록 강요당할 뿐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을 펼쳐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모든 사람이 똑같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돼지는 실제 동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각기 다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누군가는 뱀의 지혜를, 누군가는 비둘기의 순결함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조직화되고 제도화된 종교조차도 학교처럼 우리 모두를 하나의 상자 안에 가두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믿고 똑같이 행동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말입니다. 이는 개개인이 가진 고유한 영성을 억누르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의 여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 즉 학교와 종교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수동성과 획일성을 가르쳐 유독한 관계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닭장의 닭이 아닙니다. 당신은 상자 안에 갇혀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신 존귀하고 특별한 창조물입니다. 당신을 가두는 그 어떠한 상자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힘을 찾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해 예비하신 그 놀랍고 유일한 길을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의 깊은 성찰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은 불편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유독 마음이 따뜻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종종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유독한 인간관계, 이른바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우리는 아주 뜻밖의 장소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거쳐온 학교라는 공간과 많은 이들의 삶의 근간이 되는 종교라는 시스템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영상이 닿을 수 있도록 공유와 구독으로 그 길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한 영혼을 위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나누는 모든 지혜와 위로가 여러분의 삶의 평안과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자, 이제 가방을 메고 다시 교실로 돌아갈 준비가 되셨나요?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를 배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무심코 배워왔던 것들을 잊기 위해 가는 여정입니다. 우리를 취약하게 만들었던 그 생각의 틀을 깨기 위한 특별한 수업,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공교육을 제도권 교육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제도화 혹은 수용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또 다른 장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예를 들면 교도소나 정신병원 같은 곳들입니다. 물론 교육과 이들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과격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저는 결코 교육 그 자체의 가치를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글을 읽고 쓰는 법, 세상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지식을 배우는 것은 우리 삶에 필수적이고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방식에 있습니다. 바로 제도화된 공교육 시스템이 정보를 전달하고 우리를 길들여온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특히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유독한 관계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만들고 그 관계를 묵묵히 견디게 하며 타인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로 만들어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제도화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본질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하나의 조직화된 방식입니다. 소위 권력을 가진 자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을 가르쳐야 하고 무엇은 안 되는지, 사람들이 무엇을 알아야 하고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하향식 구조를 의미합니다. 혹시 이 구조가 어디선가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마치 유독한 나르시시스트 가정의 역학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가정의 꼭대기에 있는 누군가가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떤 말은 카페트 밑으로 쓸어 넘겨야 하는지, 무엇에 대해 말하고 무엇에 대해 침묵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그 모습 말입니다. 제도권 교육 역시 본질적으로 이러한 구조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도권 교육은 우리를 하나의 상자 안에 가두려 합니다. 그 상자 안에서 우리는 자신의 삶의 목적과 소명을 스스로 찾기보다 다른 사람, 즉 권위자인 선생님이나 시스템이 제시하는 정답을 바라보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지조차 정해져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탐구하는 법 대신 주어진 정보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법을 먼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가치와 길을 스스로 정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인정과 평가에 의존하게 만드는 뿌리가 됩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더욱 심각합니다. 한 교실에 수많은 아이들이 모여 있으니 질서를 위한 규칙과 훈육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교실 샹들리에에 매달려 그네를 타는 혼돈을 막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하지만 그 방식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을 하기 위해 손을 들어야 하고 발표를 하기 위해 심지어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도 허락을 구해야만 했던 그 경험들 말입니다. 이것은 그 본질상 아이들에게 권위 앞에서는 복종하고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가르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전에 윗사람에게 조심스럽게 허락을 구하는 자세를 체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동적인 태도는 우리 삶 전반으로 확장됩니다. 직장에서 상사를 대할 때 우리는 혹시 이렇게 행동하지는 않았나요? 제가 이 회사에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게 시급을 조금만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당당하게 주장하기보다 상사의 자비와 처분에 자신을 맡기는 자세를 취합니다. 마치 교실에서 선생님의 허락을 기다리던 어린 아이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유독한 인간관계, 특히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작용할까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주변 모든 이들이 편안함을 느끼게 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이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수동성과 복종이라는 습관을 가지고 자기중심적이고 강압적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요구에 복종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애쓰는 패턴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실패자라고 비난하고 이 세상에서 너를 받아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가스라이팅을 할 때 우리는 마치 초등학교 교실 의자에 앉아 겁을 먹은 아이처럼 몸을 움츠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듭니다. 제가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제발 제 이야기도 좀 들어주세요. 심지어는 그들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잠시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라고 허락을 구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조차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느끼게 만든 제도권 교육의 슬픈 결과물입니다. 이미 유독한 가정 환경에서 상처받은 아이에게 학교는 조용히 앉아 손드는 법만 가르침으로써 그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린 격이 된 것입니다. 수년간 상담을 진행하며 놀라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제게 허락을 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자기애성 성향이 강한 저희 엄마와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지내도 괜찮을까요? 장례식에 혹은 이번 크리스마스 가족 모임에 가지 않아도 정말 괜찮을까요? 매년 억지로 갔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물론입니다. 당신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은 그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40대, 50대, 60대의 성인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손을 들고 허락을 구하고 불려나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가르치는 제도권 교육의 문제가 이제 보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수많은 성인들이 자신의 삶에서 주도권을 쥐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결정해 주기를 기다리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제 이 문제의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 잠시 다른 교실로 가보겠습니다. 이 교실은 아주 특별한 학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닭들입니다. 닭장 안에 있는 닭들은 모두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땅을 쪼아 벌레를 먹고 알을 낳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닭장에 들어와 닭들에게 더 나은 닭이 되는 법을 가르친다면 아마 모든 닭들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닭장 안에 말을 한 마리 집어넣는다면 어떨까요? 혹은 늑대나 호랑이를 넣는다면요? 그들이 과연 닭처럼 행동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할 겁니다. 오히려 닭장은 아수라장이 되겠죠. 저는 결코 우리 아이들을 동물에 비유하며 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 인간은 모두 서로 다른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도권 교육은 마치 농장의 온갖 동물들을 하나의 닭장 안에 몰아넣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 다른 본성과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하나의 교실에 밀어넣고 모두가 똑같은 속도와 방식으로 배우고 행동하도록 강요합니다. 모두가 닭처럼 행동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닭장 안에서 닭이 되는 것에 서투른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남들보다 학습 속도가 느리거나 혹은 재능이 전혀 다른 곳에 있는 아이들 말입니다. 창밖을 보며 몽상에 잠기거나 옆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아이들. 시스템은 그들에게 문제야,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약물을 권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아시십니까? 만약 당신이 학창시절에 어려움을 겪었다면 당신은 평생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낙인을 지고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닭장에 속한 존재가 아니었을 뿐입니다. 당신은 닭이 아닙니다. 당신의 소명은 다른 닭들과 함께 벌레를 쪼고 알을 낳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더 위대한 다른 무언가를 위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에게 우리는 모두 똑같다고 가르쳤을까요? 바로 제도권 교육입니다. 그 시스템 안에는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나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친구들의 무리, 소위 그룹에 소속되는 것뿐입니다. 그 외의 시간은 교실에 갇혀 모두가 똑같은 것을 배우도록 강요당할 뿐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을 펼쳐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모든 사람이 똑같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돼지는 실제 동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각기 다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누군가는 뱀의 지혜를, 누군가는 비둘기의 순결함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조직화되고 제도화된 종교조차도 학교처럼 우리 모두를 하나의 상자 안에 가두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믿고 똑같이 행동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말입니다. 이는 개개인이 가진 고유한 영성을 억누르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의 여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 즉 학교와 종교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수동성과 획일성을 가르쳐 유독한 관계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닭장의 닭이 아닙니다. 당신은 상자 안에 갇혀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신 존귀하고 특별한 창조물입니다. 당신을 가두는 그 어떠한 상자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힘을 찾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해 예비하신 그 놀랍고 유일한 길을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의 깊은 성찰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은 불편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유독 마음이 따뜻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종종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유독한 인간관계, 이른바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우리는 아주 뜻밖의 장소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거쳐온 학교라는 공간과
많은 이들의 삶의 근간이 되는 종교라는 시스템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영상이 닿을 수 있도록 공유와 구독으로 그 길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